그동안 좀 오른 것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리꽂는 것도 더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네, 굉장히 가파를 수 있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자산이 계속 꺼지고 있잖아요. 코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죠. 그렇죠. 주식도 지금 지금 2,600 되나요? 뭐 굉장히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죠. 안 그래도 내가 물가 상승이나 대출 금리가 올라서 안 좋은데 내가 투자해 놓은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 이것마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은 바닥이 멀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많은 어떤 투자의 고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대중들이 투자에 열광할 때 팔고 대중들이 공포에 못 이겨서 팔 때 사라.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어떤 주식이나 이런 투자인의 광풍에 젖었던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2007년 그리고 작년, 재작년이었어요. 부동산은 2006년, 7년, 8년 그 다음에 2020년, 21년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다 지금 거품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뭔가 이런 좀 그런 게 오게 되면 굉장한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를 지금 노리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제가 2채 팔았고 올해 초에도 다행히 또 운 좋게 또 한 채를 또 그렇군요. 지금 팔았습니다. 계속 지금 팔고 계시는 그런 추세. 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팔 건데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매도를 좀 한 상태고 뭐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면은 엄청난 기회인 거죠. 개인들이 공포에 젖어서 매도할 때가 올 거니까.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계속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왜? 즉 아직 공포에 젖은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도 더 간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불씨가 지금 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씨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그라드는 그런 시기가 오고 개인들이 겁에 질린 시기가 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포에 매수하는 네, 그런 전략이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승 꼭질 때 이게 상승 자기 마지막인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모르죠. 하락의 바닥일 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약간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하락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는 징후 이런 거 있습니까? 징후 많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징후가 뭐냐면 지금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일단 서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물이 2021년 8월 달에 바닥을 찍었어요. 39,000. 매물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러면 그리고 거래량도 이때는 활발했죠. 이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 근데 이때 이후로 매물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5월달 기준으로 얼마냐? 56,000채입니다. 근데 5월달에 지금 신고된 게 7건밖에 안 돼요. 3월달에 거래량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1,141채입니다. 네, 매물이 5만 채가 있는데 1,100채가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계속 느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 무슨 의미예요? 누가 없는 거죠? 사는 사람은 그렇죠. 지금 혹 그 가격이 내려온 그 가격에 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인천도 보세요. 매물이 지금 23,000건까지 늘어났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대다수의 지역들이 다 지금 팔려고 다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거래량을 놓고. 하락장이 극심할 때는 이 지표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지표들이 더 늘어나겠죠. 매물은 더 늘어나고 거래량은 더 없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랑 임대차 3법이 미래의 가수요까지 싹 다 끌어다가 거래량이 터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샀어요. 사람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지금이라도 못 사면 내가 영원히 못 살 거면 공포에 떠밀려 가지고 그 공포심 때문에 사실 영끌에서 산 거거든요. 금리도 너무 낮고 좋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완전 바뀌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더 아마 침체가 될 거예요. 거래량 말고 이 정도면 하락을 할 만큼 했다. 네. 이걸 좀 보여주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닥인 거를 타이밍을 잡아서 그렇죠, 살 수 그렇죠. 있는 포인트. 예. 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소득 대비 저평가 인덱스, 네. 주택 구매력 지수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다시 좋음으로 들어가거나 소득 저평가 인덱스가 다시 또 초록색 좋음으로 오면 그때는 사야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런 절호의 기회가 1, 2년 안에 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오면 그만큼 1, 2년 안에 하락이 엄청나게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인생은 100%는 어떻게 없으니까. 맞춥니까 다. 네. 예. 그럼요. 정확히 맞죠.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락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제 이 하락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가을부터 빠르면 가을, 늦어도 내년 초중반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 즉
그 누구도 상승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상승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호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것들은 떨어지는 지역들이 대다수고 실제 가격이 오르는 데는 강남 서초 비싼 지역들 내가 현금 주고만 살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아주 소수 거래량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뭐 아직은 뭐 괜찮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아니, 강남 서초도 떨어집니까 결국? 떨어지죠. 실제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떨어지면 바로 대기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 떨어질 것이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15% 떨어졌어요. 강남 서초는 무조건 안 떨어진다? 절대 아니죠. 가장 적게 떨어진 데가 어디냐? 관악구입니다. 그 다음 송동구고요.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이런 데가 적게 떨어졌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상식과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에서의 그런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았다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 더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진작 정리했어야죠. 왜냐면 지금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네, 안 팔려요. 얼마나 정리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지금 계속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팔려.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분들이라면 호가를 내려서라도 팔아야죠. 하락장 때 뭐 갈아타기를 하는 게 뭐 국룰이다 이런 얘기를 누구 하더라고요. 네. 이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을 좀 해야 됩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요? 갈아타기 상급지로 가고 싶은 거겠죠, 그죠? 만약에 저라면 덜 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랭킹을 보면 아파트 랭킹을 보면 다 나와요.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고 되어 있죠. 평형대가 나는 30평대. 서울 강남구에서 나는 이제 제일 좀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지역.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짜리로. 그러면 보시면 이제 삼성동의 서광, 노년 신동아 파밀레, 타워팰리스 이런 데들이 이제 적게 떨어졌고 많이 떨어진 데가 어떤 데냐면 개포주공 7단지, 주공 6단지,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네요. 음마. 즉 무슨 얘기예요?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의 막바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하락기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어디냐? 바로 재건축 아파트. 왜? 떨어지게 되면 사업성이 이거는 뭐 재건축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 1주택자분들은 지금 그냥 팔고 전세로 간다 이거 추천하십니까? 추천하죠. 강력 추천하죠. 강력 추천하시죠. 네. 만약에 그냥 제 지인이다, 저랑 친한 지인이다, 무조건 저는 반전세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좀 확보하고 달러도 좀 일부 좀 사놓고 해칭도 해놓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상대적인 저평가 지역에 좀 괜찮은 떨어져도 별로 떨어질 가능성 없고 오르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 한 2채 정도. 왜냐면 그거는 뭐 실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해칭을 좀 하면서 여윳돈도 가지면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리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 근데 아마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쉽지 거예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생활 그럼요. 관련된 맞습니다. 거라서 만약에 그걸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라면은 그 뭐 한두 채 사놓는 거는 지금 뭐 지역에 상관없이 투자 점수가 웃고 있는 곳 그런 그렇죠. 곳을 사야 돼요. 투자 점수 좋고 향후 입주문화 별로 없고 이런 지역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산 관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저 역시도 과거에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와 지금 대세 하락장 뭐 이게 엄청 올 것 같아.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다 부동산 다 팔고 주식 다 팔고 현금만 갖고 있고 달러 사고 하방 베팅하고 이런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운 100%도 없고 실력 100% 데이터 100%도 없어요. 인생은 항상 운과 실력이 어느 즈음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확신은 있어도 내가 확신하는 방향으로 베팅하는 건 좋은데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큰 리스크에 빠진다. 이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도 여기서 좀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겠어요. 그러면 에브리바디 해피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가 예상하는 거랑 반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과연 내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 버틸 수 있을까요? 패닉이 오겠죠. 그죠? 패닉이 오죠. 그래서 항상 이런 대중들의 어떤 탐욕과 공포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개인들이 욕심에 탐욕에 젖어서 계속 사고 이걸 못 버티고
팔 때 그때 사는 거죠. 반드시 내가 예상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상황이 펼쳐질 때도 나는 이상이 없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순수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저는 하락장이 올 거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저평가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오더라도 거기는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회복 기간도 빠르겠죠. 근데 만약에 제 예상과는 달리 데이터의 예상과는 달리 대세 상승이 돼요.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뭐 달러 좀 사는 거? 손실 나는 거? 괜찮아요. 네, 근데 부동산도 계속 오를 거고 하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게 네. 만약에 결론적으로 틀렸다면 네.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틀렸다. 만약에 틀렸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서로 미국, 중국, 러시아 서로 손 잡고 우리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한번 뭉쳐보자. 그리고 또다시 엄청난 유동성을 또 쏟아붓는 거죠. 금리도 대폭 낮추고 뭔가 이러면 올라갈 수 있죠.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승할 때도 수없이 많은 규제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한 50 몇 번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잠깐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고 잠깐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고 왜? 부동산 이 시장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하락을 할 때도 정부가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이게 금방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지 공포에 젖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공포에 젖어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치고 유튜브에서 네. 굉장히 대박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10년 만에 최고 돈 벌 기회 고른다 이런 영상이었어요. 네. 관련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내용이고요. 거의 핵심 내용은 제가 좀 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최고의 기회는 저는 어떨 때 오냐 대중들이 탐욕에 젖어 있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후에 최고의 기회가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런 기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2008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아픔과 교훈을 준 그런 시기였었고 그때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 운전 실력이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운전을 내가 잘하느냐도 중요한데 이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운전 잘하는 거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한 1,000억 대까지 이렇게 크게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한 2분 계셨는데 싹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네. 확신을 가지고 특정 방향에 무리하게 베팅을 한 거죠. 레버리지를 써서. 예.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펼쳐지니까 싹 망하는 거죠. 예. 실례로 뭐 강남에 이제 엄청난 이제 부동산 월세만 한 1억 5천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아파트 시행 왜? 그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파트 시행 사업에 무리하게 베팅을 했는데 금융이 터지면서 엇박자가 나니까 그 갖고 있던 월세 1억 5천 다 털렸어요. 전부 다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천 어디에 이렇게 월세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떤 한국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을 둘러싼 또 전 세계 어떤 이런 시장을 둘러싼 이런 상황을 잘 살피는 거. 그리고 이게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이 가장 중요한 징조가 지금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데이터를 보세요. IMF 때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때도 직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뭐예요? 도로가 지금 꼬불꼬불해지고 안개가 끼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또 다시 오셔서 더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